그때 기억나는 게 세입자께서 선생님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보증금 300에 월세 50. 월세가 비율이 좀 높으니까 되게 달콤한 유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300에 50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선생님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맞아. 그 똑같죠, 유형?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패턴이. 혹시 학원이 있나 봐요. 멘트가 진짜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전 집에서 그 내공이 정말 많이 쌓였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들면서 부동산에서의 내공도 굉장히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이 지금 되게 들어서 네.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 문제에 맞서서 해결하고 나서 얻는 배움이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이 애로사항 부딪힘이 있었던 걸 갖고 보통은 포기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월세 밀린 거를 진행을 하면서 가진 경험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간다면 훨씬 수월하게 편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월세 밀린 경험에 네.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시점이 작년 한 상반기 때? 네, 4월 달에 제가 낙찰을 받고 제 명의로 들어갔고 낙찰 받은 게 이제 4월 달에 그래서 계약을 했고 5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죠. 그렇죠. 세입자도 금방 구했잖아요. 네, 금방 구했죠. 돈을 이제 5월 달에 주기로 했는데 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돈이에요? 월세 플러스 보증금. 그렇죠. 사람을 믿었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절대 하지 마! 라고 사실 뭐 제게 얘기했다기보다 그거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난 약간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저도 조금 의견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조언해 주셨는데 저도 그 조언을 받고 제가 고집을 부렸죠. 뭐 고집까지 네. 뭐. 공부가 될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아직도 말을 기억해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전문가의 조언은 따르는 게 좋다. 라는 게 지금의 결론이죠. 그때 기억나는 게 세입자께서 선생님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보증금 300에 월세 50. 300에 50에 들어온다고 해서 월세가 비율이 좀 높으니까 되게 달콤한 유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300에 50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선생님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맞아. 그 똑같죠, 유형?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패턴이. 혹시 학원이 있나 봐요. 멘트가 진짜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전 집에서 받을 돈이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못 주고 있어서 먼저 입주를 해주면 받을 때 주겠다. 이게 한 달 뒤에 받겠다. 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 패턴이 좀 있더라고. 네, 이게 근데 진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비슷해. 접근하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똑같아.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던 게 내가 300에 50을 할 건데 보증금에서 일부분만 먼저 주고 100 정도만 받았습니다. 300 중에 100을 먼저 주고 월세도 좀 거기에 해결이 되면 그때 맞춰서 드리고 비율도 올린다 그랬어요? 원래 500에 45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지원 받는다. 월세를 나라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차라리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많이 주고 싶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럼 300에 50 어떠냐 라고 제가 제안을 했더니 너무 좋다 라고 접촉 받으면서 이제 그때 그 말을 꺼낸 거죠. 그런데 제가 전집에서 받을 돈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거는 100이다 라고 해서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보긴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왔죠. 일단 100을 받고 그분은 이사를 바로 들어오신 거네. 거의 바로 들어왔죠. 거의. 한 달 정도 뒤에 보증금 나머지랑 월세 이제 주겠다 했는데 그때가 한 5월 초에 그렇게 들어왔다. 그럼 6월에 또 월세를 줘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보증금은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됐고 처음에 이제 2달 동안 그 50만 원을 먼저 받은 100 있죠. 그거를 2달 동안 50, 50으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 때 50만 원만 주고 그 다음부터 쭉 현재까지? 네, 현재까지. 현재 시점이 3월 중순인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받은 돈은 150. 150. 세 달치 월세 받은 거네.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밀렸어요. 이제 곧 1년이 돼가죠. 그러네요. 그래서 세 달치 월세밖에 못 받아서 그러면 선생님은 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달라고 사정만 했던 건 아니고 대응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매뉴얼대로 매뉴얼? 네, 매뉴얼대로 그래, 1번이 뭐예요? 매뉴얼 1번이 아무래도 이제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이제 연락도 하고 100을 받은 게 있으니까 저도 안심한 마음에 연락도 하고 뭐 이제 문자도 하고 증거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듣질 않죠. 그렇죠. 그리고 듣지 않으니까 두 번째 매뉴얼인 내용 증명을 보냈죠.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이 문자로 보내고 문자랑 전화
그래서 문자 내용은 항상 동일했어. 맞아요. 항상 내일 모레까지 꼭 주겠다. 다 주겠다. 그거를 문자 내역을 선생님이 저한테도 종종 보내주셨는데 항상 똑같아. 최근에도 연락했는데 내일 모레 주겠다. 오늘 오전에 전화했는데 이제 오늘이 10일. 네, 오늘 10일인데 15일 날 아직까지 그분은 이제 돈을 주겠다. 이제 강제 집행을 미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름 돋게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일주일 뒤에 주겠다, 맞아, 3일 뒤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밀더라고요. 이게 뭐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맞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사실 받을 수가 없어서 일정 부분 월세를 낼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만 사실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도 되게 들고 그분이 조건을 막 제시를 한 거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을 사실 조금 경계하고 의심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점유 이전 금지 맞아, 신청을 맞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왜 신청해야 되냐면은 이 집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제가 명도소송을 바로 들어갔을 때 명도소송 자체가 다시 안 된다고 하니까 먼저 그렇죠. 그거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내용 증명까지 한 다음에 3번으로 대응한 게 점유 이전 가처분 네, 맞아요. 신청을 해서 그때 또 계고를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세를 줄까봐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어쩌면 맞아요. 막아놓으려고 한 것도 있었는데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할 때 계고를 한번 가니까 그때 조금 압박을 또 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비슷한 대답이었던 거죠. 네, 전혀 패턴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